오늘은 운동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된다는 보충제들을 싹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나는 어떤 보충제를 먹으면 좋고 뭘 걸려야 되는지, 또 섭취량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등등 방법을 알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크레아틴 S급. 크레아틴은 수십 년간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검증된 운동용 보충제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급원에 크레아틴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양을 섭취하시기에는 과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만 맞다면 따로 보충제로 챙겨주시는 게 개이득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드시면 좋냐? 짧고 굵게 힘을 쓰는 웨이트나 인터벌 같은 폭발적인 운동을 할 때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크레아틴은 보조 배터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우리가 웨이트를 하거나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2-30초 내로 뻗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때 크레아틴이 체내에 가득 차 있으면 에너지원인 ATP를 재생시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섭취 방법은 크레아틴 보유량을 채워준다는 식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20g씩 왕창 때려박고 그 이후에 3g씩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매일 3에서 5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크레아틴 저장량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제품 선택 방법은 요즘 중국산 크레아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중국산은 중금속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독일 크레아퓨어사의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불순물 없는 순수 크레아틴을 99.99% 개런티하기도 하고, 쿠팡아뜰이나 마프대랑 같은 때 사면 크레아퓨어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서 저는 크레아퓨어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베이킹소다 2급. 지구력 운동에 효과가 있다면서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는 보충제인데 이거 실제로 먹어보면 못 먹습니다. 배만 부글부글 끓고 토 나옵니다. 또 보충제로서 효과를 보려면 먹어야 되는 양도 상당해서 괜히 이거 먹었다가는 하루 컨디션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운동인들은 더 안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유사한 효능을 가진 베타알라닌을 먹습니다. 베타알라닌 S급. 우리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보다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젖산과 피로물질인 수소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운동을 어느 정도 지속하다 보면 젖산이 확 올라가는 젖산 역치 구간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미리미리 베타알라닌을 먹어뒀다면 평소에 젖산역치를 만나는 시점보다 살짝 더 늦게 젖산역치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알라닌 덕분에 생성된 타르노신이라는 녀석이 피로물질인 수소이온을 잡아먹고 몸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피로가 조금 더 늦게 찾아오고 운동 수행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존투처럼 저강도 운동에서는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젖산과 수소이온이 비교적 덜 나오게 되는 꼴이니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을 주로 쓰는 존 3, 4, 5나 중고강도 인터벌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크로스핏, 웨이트 등등의 대부분의 고강도 운동에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베타알라닌은 우리가 흔히 부스터라고 부르는 프리워크아웃의 메인 재료가 되는 녀석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스터 먹어서 피부가 따끔따끔한 거 느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게 베타알라닌의 일시적인 부작용? 뭐 이런 겁니다. 딱히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은 게, 따끔거리는 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신경 반응일 뿐이고, 이마저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지면서 장기 복용할수록 따끔거리는 반응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운동구력 오래된 헬창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따끔거리는 거 어느 순간 못 느끼게 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르기닌 2급.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운동용 보충제로는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 걸로 평가됩니다. 아르기닌 자체가 단백질 분해 형태인 아미노산이라서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를 통해 많이 채워짐 당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 보면 장어의 몇 배 이러는 거 보면 조금 기가 찹니다. 쬐끄만한 스틱의 동일 중량과 비교해보면 몇 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300g짜리 장어 한 마리만 먹어도 아르기닌은 차고 넘치게 섭취됩니다. 그리고 장어 말고도 각종 단백질 급원에도 이미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만 잘 섭취하신다면 하루에도 초고용량의 아르기닌 제제 몇 포 분량의 아르기닌을 자동으로 섭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동 퍼포먼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계신다면 아르기닌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게 흡수에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S급. 이미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도 많고 검증된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제품 개발 수십 년 동안 되어 와서 맛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리딩방처럼 최저가일 때 알려주는 멋진 사이트가 있는 것도 한몫합니다. 아무튼 물에 쓱박하고 타먹을 수 있어서 편의성이 너무 좋다는 게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삼시세끼를 보충제로만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같이 먹게 되는 감미료가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화기관에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사실상 단백질 보충제는 결국 우유나 콩을 가루낸 음식이라 보충제로 분류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챙길수록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는 대부분의 운동용 보충제들이 단백질 보충제의 하위 호환입니다. 정확히는 단백질의 특정 부분만 똑 떼다가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르기닌 같은 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필수 아미노산류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BCAA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근육 합성과 관련된 아미노산
아미노산 3개만을 뽑아서 제품화한 녀석이고요. 요즘 뜨고 있는 EAA는 필수 아미노산을 싹 다 묶어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대단한 효능이 있는 양 광고하고 판매하지만 제 생각엔 C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일 중량의 단백질 보충제에 비해서 가격이 4-5배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마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가끔씩 운동할 때 맹물 먹기 싫어서 맛으로 드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단백질 보충제 타 드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어웨이나 상큼한 맛 보충제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B급, 앞서 말씀드린 필수 아미노산이 우유 기반의 단백질 보충제에 비해 조금씩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 보시면 대두단백에서 아르기닌 함량은 조금 더 많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 만큼 비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루에 한 스쿱 정도의 식물성 단백질 이용하시고 계시는 거라면 일반식으로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수 아미노산이 채워질 거고 또 제한 아미노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근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혹시나 하루 섭취하는 모든 단백질을 대두 단백질로만 충당하고 계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양을 1.2배로 늘리시면 그만입니다. 이래도 괜찮은 게 원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콩에서 추출한 거라 공급이 쉬워서 저렴한 거지 저가형 단백질이라고 나쁜 단백질이 아닙니다. 유청 단백질 가격이 쫙 오른 지금 한두 끼니 보충제로만 쓰는 거라면 식물성 단백질은 최고의 가성비 픽 되겠습니다. 다만 B급으로 둔 이유는 유통마진 때문인지 비싸게 팔아도 사줘서인지 저렴한 단백질 원료 가지고 비싸게 가격 뻥튀기 해서 눈탱이 치려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S급, 커피의 그 카페인 맞습니다. 카페인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하게 먹으면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박탈당할 정도였는데요. 2004년부터는 도핑에 걸리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도핑까지 걸어뒀던 이유 뭐겠습니까? 지구력, 근력, 순간 파워 모든 운동 종목에서 수행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피로를 잘 못 느끼게 되면서 대부분의 운동에서 경기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부스터의 삼신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카페인을 이래저래 섞어가지고 부스터 형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거 사 먹을 필요 있습니까? 카페인을 보충제로 왜 먹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데에서 하나씩 뽑아다가 크레아틴이랑 베타알라닌만 따로 챙겨주면 되죠. 커피 회사별로 카페인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정리해봤는데 캡처하셨다가 섭취량 조절해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핫식스나 레드불 같은 에너지 드링크도 정리해봤는데 얘네도 성분만 따지고 보면 그냥 카페인에 타우린, 비타민 B 넣고 당 때려 박은 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타우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우린은 자양강장제 이런 쪽으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흥분을 살짝 줄여주는 게 주된 효능입니다. 카페인 먹고 각성 상태가 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강심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로 넣는 거고요.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타우린을 단독으로 섭취시켜 봤더니 리커버리에 도움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근육 회복에 있어서 느리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냐 결론 낼 수 없다 라고 하니깐요. 타우린은 단독으로 챙겨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글리세롤 D급, 글리세롤을 섭취하는 주된 목적은 근육의 수분을 채우는 용도로 먹습니다. 체내 과수화 상태를 이끌어내서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려는 건데요. 이게 한여름에 야외 현장에 있거나 풀마라톤이나 축구처럼 땀 많이 흘리고 오랫동안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수분이 3% 정도만 손실돼도 수행 능력이 10% 가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D급인 이유가 뭐냐? 사실상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쉬는 시간이나 보급 등을 통해 중간중간 수분 섭취 잘해주면 애지간한 탈수는 문제될 일 자체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글리세롤 과수화로 마라톤에 나가면 수분 무게가 증가한 만큼 체중이 더 불어서 오히려 경기력에 저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D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해질 음료와 스포츠 드링크는 각각 E급, A급입니다. 이 둘은 예전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에는 포도당 없는 제로 전해질 음료가 나오게 되면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당이 없으면 전해질 음료, 당이 포함되면 스포츠 음료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작은 차이지만 포도당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나트륨을 같이 먹으면 이거저거 싹 다 흡수하려고 하는데 각종 에너지원을 체내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이걸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안 먹고 그냥 물만 먹으면 물배만 차고 수분이 체내로 매우 느리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전해질 음료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당이 있는 스포츠 드링크를 먹으면 체내로 수분과 포도당이 기존보다 2-3배 더 빠르게 쭉쭉 흡수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스포츠 드링크는 운동인들이 경기 도중 탈수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수분을 근육으로 빠르게 밀어넣을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공급하는 체력회복 포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링거 꽂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링거도 물에 포도당이랑 나트륨 섞은 거거든요. 물론 에너지원을 꽂아 넣는 만큼 다이어트에는 도움되지 않겠죠. 다만 운동 퍼포먼스 하나만 놓고 보자면 A급 맞습니다. 스포츠 드링크 이외에도 식염 포도당이라던가 에너지젤 등등 많은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러닝이나 농구, 축구처럼 체간의 흔들림이 많은 운동들은 소화 능력이 안 좋거나 운동 중 포도당 섭취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배 아프고 토 나올 것 같다던가 미식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 능력을
성적을 잘 갖추는 게 모든 운동의 베이스인데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게 식이섬유, 글루타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일 20에서 30g 정도씩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과일로 섭취하게 되면 과한 수준의 당류를 꽂아넣게 되는 거니까 야채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채도 못 챙기겠다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차전자피인데요.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집으신 다음에 부족한 만큼 챙겨주시면 됩니다. 글루타민은 요즘 보디빌더 선수들이 유튜브 협찬 받으면서 유행시키는 것 같던데 이것도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백질 잘 챙겨 드시면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글루타민 먹어보고 싶으시면 단백질 보충제나 한 스쿱 타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했을 때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장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죽어버리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야채값 너무 비싸서 야채 잘 못 챙겨 먹기도 하고 재료감미료 섭취량 많아지면서 장내 환경 박살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해외 유명 제품으로 골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괜찮은 균주 다루고 보장균 수도 높고 균 다루는 노하우도 쌓인 업체예요. 그런 곳일수록 제조시설도 훌륭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충인 채찍단장도 유산균만큼은 가격 좀 있더라도 인기 있는 제품 골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거 돌려 먹어가면서 내 몸에 맞는 걸 하나씩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보시죠. 이것도 찐으로 후기 좋은 제품들만 리딩방에 리스트업 해놓을 테니까 하나씩 비교하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채가루 F급 도움 안 됩니다. 이거 왜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시는 분들도 야채 잘 못 챙겨 먹고 있으니까 가루라도 먹으면 몸에 좋겠거니 하고 드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식이섬유를 채우기 위해서 섭취한다고 해도 사실상 식이섬유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업체에서도 모르고 표기도 해놓지 않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생야채가 훨씬 싸니까 야채 드십시오. 비트주스 B급 슈퍼푸드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면서 혈관 확장으로 인해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탄소 전달 효율을 높여주면서 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지구력 운동에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킵니다. 수백 편의 논문과 메타 분석을 통해 질산염을 섭취하면 동일하게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게 입증되면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비트주스는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못 박아뒀는데요. 근데 이게 먹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질산염을 400mg 섭취해야 되는데 이게 가루 형태로는 약 30에서 40g 정도를 챙겨줘야 되는 거라 알약이나 파우더 형태로는 너무 많이 먹어야 돼서 이게 접근이 어렵고 생비트나 즙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산 비트주 판매자들의 의견으로는 물 섞어서 판매하는 주스 말고 100% 원물로만 간 비트 주스 한 팩에는 약 300g 정도의 비트를 넣는다고 하고 이게 결국 질산염이 400mg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향상에도 좋고 근거 수준도 높은데 B급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할 법한 야채에서 질산염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나 상추 같은 엽채류나 무 같은 거를 하루에 100g씩만 드셔도 400mg 가까운 질산염을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충제로 따로 섭취하시기 귀찮다면 평소 야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보충제들은 아주 유명하거나 근거 수준이 높은 녀석들만 선별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소개하지 않은 제품들은 굳이 챙겨 먹을 필요가 없거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되지 않는 녀석들이니까 싹 다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먹어보면서 운동에 도움되었다 싶은 보충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